간단하게 이제 할 건데, 뭐 일어서셔서 준비 맞춰서 사배 한번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성지 해설사 백재영입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주사님 연락을 받고 굉장히 불편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이제 성지에서 해설하는 사람으로서 피할 수 없어서 대답을 했는데 굉장히 참 부담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도 아니고 우리 저 어머님들한테 내가 해설한다는 것이 쑥스럽기도 하고, 근데 이제 다짐을 많이 했어요. 어머님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뭐 순례 왔다 이렇게 했는데 내 생각일 뿐이고 이제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설을 한 1시간 좀 넘게 1시간 반 정도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몇 군데에서 할 것 같은데 다소 좀 불편하고 부족하더라도 제 뜻과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부탁을 드리고요. 이쪽에 많이 오시는 분들인 일반인들은 정말 거짓이 아니고 80% 정도는 그 불교와 원불교가 그런 그 관계에서 시작된 종교로 알고 이렇게 오십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여기 잘 안 들어와요. 들어올 때 밖에서 그냥 서 있다가 이렇게 그냥 가시기도 하고, 또 오셔서 일반인인데 원불교 이렇게 얘기만 좀 들었는데 정말 이렇게 또 너무나 이 경례가 너무 말하자면 자연스럽고 흥미 없어서 정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해설하고 다 해설하는 방법이 다른데 저도 처음에는 역사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대학교는 뭐 몇 년 몇 월에 이렇게 얘기 설명을 했는데 법신부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 그건 일반인들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오히려 처음 올 때 대학전 오기 때문에 이분들 원불교에 대한 경계심을 많이 갖고 왔는데 갑자기 뭐 진리가 어떻고 법신불이 어떻고 이것은 역격화를 냈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그 일행 그 지도 오신 분들이 그 중에 대표자가 있잖아요. 일행분들이 너무나 종교색 뛰지 말라고 이렇게 지금 제가 무슨 말인지 몰랐어 저는 처음에. 근데 맞아, 일반인들한테는 뭐 법신불 이론상이 어떻고 처음부터 이런 것이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꿨습니다. 바꿔서 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분이 어떤 사람이 어떻게, 그래서 원불교는 어떻게, 그리고 원불교는 불교와 어떤 차이. 불교는 석가모니가 아버지면 원불교는 포태산 박충빈 아버지잖아요. 우리한테 부모가 다르기 때문에 우선 이 차이를 얘기해주고, 우리 그 다음에 그 교전 차이 얘기해주고, 우리 행정수반 차이 얘기해주고, 이러면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들었다가 저쪽 그 공회당 쪽 가면요, 공회당 쪽 가면 바뀌어요.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렇게 원불교가 생겼구나, 그리고 어떻구나, 이런 것을 이제 그때 중간쯤 가면 조금씩 이제 띄고 성탑 이렇게 끝나 돌아올 때 되면 원불교 정말 내가 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오늘 말씀하셨듯이 우리 오늘 말씀드렸듯이 주변에 그 곤란할 사람이 많이 있다, 이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처음 이렇게 우리 수련회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 자, 이 대각전은 원불교가 처음으로 이렇게 건물을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건물을 처음 진 첫 번째 법당입니다. 그러니까 1호 법당이라고 사실상 근대식으로 진 법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100년 전에 이렇게 처음 이 법당을 시작을 해가지고 했던 지금 이 법당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약 600여 개가 있고 또 이 원광 대학교를 유치해서 이 각종 기관이 다 포함해서 한 1000여 개 정도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요. 이 원불교는 유엔에 가 있던 종교고 지금도 약 20여 개 나라에 우리 교민들이 나가서 그 교화를 펼치고 있고 또 미주 지역에 총부가 새로 건설돼서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이 건물이 지금은 이렇게 약하지만 그 당시 100년 전에는 익산 시민들한테 큰 그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이 장소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구경을 많이 오시고 소풍을 많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후에 내가 밖에 나갔을 텐데 그 당시 익산 경찰서 그 경찰서장이 그 일본 사람이었는데요. 일본 동경대학교 출신이었다고 그래요. 나이가 35인가 이렇게 먹었다고 그러는데 이분이 매주 일요일 날 여기를 오셔가지고 그 경례를 보고 집회하는 걸 보고 그 다음에 가족들과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식사를 여기서 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 매주는 아니었겠지만 많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종사님과 선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빚고 이런 일화가 많이 나와요. 근데 내 이걸 우리 이제 혹시 어머니도 들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 고위 관리들이 오셔가지고 일본 종교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원불교가 맞아 불법 연불교가 그리고 대종사님 이렇게 손을 잡아보시고 대종사님도 체계 구축을 했기 때문에 손도 아마 좀 투박하고 이렇게 이제 두툼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손을 만져보시고 손 잡고 악수하고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손 잡고 이렇게 굉장히 부드럽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기를 없애려고 했지만 그런 대종사님이나 선생님들과 어떤 그런 인과관계, 우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발전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남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곳에서는 그 당시 이제 그 지금 원광대학교, 원광 고등학교 이런 그 전신인 유희학님 그 학생들이 입학식, 졸업식, 발표회를 여기서 했고요. 또 대종사님 추 그 법문도 이 자리에서 하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각종 발표회와 그 행사를 여기서 다 했던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원불교에서는 그 제1호 법당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그 저희가 한 시간 반 정도 이렇게 순회할 건데요. 그 가보시면 건물들이 우리 이제 한옥과 일본식이 같이 혼합되어 가지고 두는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8개의 동은 근대문화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받아서 관리를 받고 있고요. 그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일본식 그 건물이 밀집되어 있는 곳이 많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그런 그 유산으로 이렇게 자리 잡고 지금 이렇게 관리 받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일어나셔서 이제 나가셔서 수련 한번 하시겠습니다.
안 담그셔도 돼요. 아셨죠? 그분이 후를 따가지고 청하원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 여러분들이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 아시죠? 네. 이 집이 처음에 있을 때 총부가 이제 집이 다 처음부터 이렇게 똑같이 져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씩 집을 이렇게 저 나올 때 이 집이 비교적 좀 깨끗한 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관객들이 오시면 대웅사님이나 혹시 이제 이런 분들이 여기서 차도 대접하시고 식사도 대접하시고 이렇게 사용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감옥에서 출소를 하시고 맨 처음 만나신 분이 대웅사님이셔요. 여기에 동아일보 기자분하고 둘이 오셔가지고 대웅사님 2시간 정도 면담하고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불법 연구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선진들 공동 생활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그 관청에서 볼 때 저 무슨 단체냐 이상하다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이렇게 했는데 도산 선생님이 다녀가시니까 아 여기는 독립군 후원 단체나 독립군 운실자가 될 수 있다 의심스러우니까 여기를 없애야겠다 해가지고 여기를 바로 이제 북일 주재소를 내다 이 집에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인 순사와 한국인 순사가 여기서 근무를 하시면서 명령을 받기를 어떻게 받았냐면 1년 내에 여기 이 단체를 없애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근데 포상은 자 1년 내에 여기를 없애면 진급도 시켜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집이 몇 개 있었잖아요. 부상으로 이 집도 주고 이렇게 이제 큰 저기를 명령을 받고 오셨어. 근데 여기 오신 분이 한국인 그 순사는 여러분 잘 아시죠? 황희천 우리 그 선진님이 여기 오신 거예요. 일본 사람들 같이 이제 근무를 할 때 여기를 없애려 왔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세 가지를 그 아주 철저히 검증을 합니다. 사상 문제, 그다음에 돈 문제, 돈이 어디서 와가지고 어디로 가는지. 그러면 여기 이 선생님들이 남녀가 공동 그 합숙 같이 생활했으니까 하신 분 계셨기 때문에 남녀 문제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 우리가 지금 우리 아니고 지금도 그런 일 많이 일어나죠. 경찰이나 정보부나 행사하면 하고 주변 가서 옥박질이나 소리 만들어서 이렇게 사건 받고 뭐 이런 것이 여기서도 이 사람들이 어쨌든 우리가 없애야 되니까 휴유했을 거 아니에요. 다 좋은 말로는 휴유는 좋은 말로 이렇게 내가 너 뭘 할 테니까 내가 하는 대로 했다고 해라. 뭐 이렇게 이슈짓고 해라. 뭐 이렇게 했고 또 하나는 협박. 너 이거 안 불면 너 이거 했다고 안 하면 내가 너 바로 감옥 보낸다. 이렇게 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분들 우리 선진님이고 아니고 떠나가지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분들은 공부를 하시거나 그런 사람들이 아니시죠. 사실은 오늘 아침 먹으면 점심 먹을 걸 걱정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을 걸 걱정을 해야 되는 그런 세상에 살았을 텐데 이분들한테 쌀도 주고 땅도 주고 집도 준다고 만약에 했으면 그렇게 이렇게 휴했을 텐데 안 넘어가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사실은 또 협박하잖아요. 협박. 너 이거 안 하면 네 처자식 뭐네 가족 뭐 이렇게 안 주겠다. 너뿐이 아니라 이렇게 했을 때 이분들이 어땠을까? 근데 여기에 우리 어르신들이 넘어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신 거죠. 끝이. 이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조상님들의 힘이다. 저는 인종적인 힘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많이 했는데 이 자리를 지킨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공주님은 그러면 누구시냐? 이공주님은 이렇게 이제 예전에는 공부를 잘 안 가르칠 때인데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 아이가 너무 영특한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공부를 좀 이렇게 시켰다고 그래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제 온 거울에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집 애가 아주 뭐 그냥 지금 흔히 말해 신동이다. 막 천재 뭐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분이 그래서 13살 때 경복궁에 들어가가지고 시독이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근무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책 읽어주고 글을 써주시는 역할인데 이 누구를 했냐면 공주님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책도 읽어드리고 글씨도 써드리고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궁녀들이 후일담인데 궁녀들이 당신이 가보니까 그 궁녀들이 글을 못 쓰고 그 책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청와대에 갔는데 청와대 직원들이 지금 말하자면 뭐 컴퓨터 잘 못 온다든가 이런 수준이겠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한일합방 이후에 이제 그 궁에서 많이 다 쫓겨났다고 그래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서울에서 대흥사님 만나가지고 제자가 돼서 이제 그 과정이 무슨 대화가 있냐면요. 대흥사님께서 질문을 합니다. 이 선생님한테 너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공주님이 나는 여성 권위가 향상되는 여성 인권 운동가가 되고 싶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대흥사님께서 그러면 몇 사람의 여성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이 세상의 모든 여성을 위해서 나와 함께 일을 하자. 더 이상 다른 얘기 필요 없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해서 내려오시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드님과 같이 내려와서 이렇게 있었고, 이공주님은 굉장히 하여튼 영특하셨다고 정말. 그래서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나 이런 것을 다 기록을 하고 머리에 다 넣어놔가지고 정말 어른들이 법주머니, 뭐 법랑 뭐 이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아주 영특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 일생은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니까 말씀 필요가 없고, 이 자리가 그렇게 우리 선지님들의 애환이 있는 그런 이렇게 했던 자리고요. 우리 황희천 선지님은 그냥 단순히 제자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따님이 출가하셨잖아요. 따님 이름은 말씀을 제가 저도 생각 잘 안 하는데 하여튼 따님이 출가할 정도 됐으니까 그 당시 그 사람들하고 우리 선지님들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1년간 조사를 해가지고 그 관청에 보고를 할 때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이 사람들한테는 나라를 맡겨도 괜찮을 그런 단체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흥사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라가 뭐냐, 세상을 맡겨도 내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제 경찰서장 이런 분만 오신 것이 아니고 지금 얘기하면 도경 또 도에서도 많은 저기들이 오셔가지고 대흥사님한테 많이 말씀하셨대요. 와서 없애려고 와서 봤는데 사람을 만나보면 괜찮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본 종교와 비슷하다 당신들이. 그러니까 일본 종교를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계속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걸 계속 대흥사님께서 바로 돌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연루돼가지고 이렇게 무슨 일이 생각 같으면 그냥 당신들이 이렇게 병에서 잡아서 갔다가 이렇게 대시기도 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런 것을 옆에서 의무량으로 이렇게 자기들이 저기를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있어서 또 이렇게 보여주고
이런 것이 동시에 있었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런 어느 정도였냐면 니네가 그렇게 돈 관계 이렇게 처처하면 여기 밥을 먹었다고 그래요. 이분들이 경찰 밥을 먹으면 밥값을 정확히 청구하셨다는 거예요. 밥값 내놔가지고 우리 돈 없어서 이 정도로 철두철미하니까 이분들이 손을 드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장소가 그런 장소입니다. 또 건너가시겠습니다. 아 이거 여기는 프랑스라고. 자, 여기 이렇게 보면 여기는 정신원이에요. 정신원. 정신원. 우리 여자 선생님 황정신행님 그 이름이잖아요. 황정신행. 그 이름 딱 정신원이라고 그랬어요. 네, 이제 팔타원님이시죠. 팔타원님. 이분은 이제 서울에서 사시고 계시고 아주 부유한 집에 다녀보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이분도 이제 부군과 같이 사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엄청나게 투자했다는 거고. 지금 얘기하면 강남 팥대부자시라고 그 정도 수준이라고 하셔요. 이건데 이분이 그 일화가 많이 있어요. 사실 이분에 대한 일화가 그 정치권 얘기 많은데 그런데 자 이분이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살고 있고 사업하고 있을 때 잘 살고 있는데 전쟁 위교 전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피난을 가자고 그래. 그때 이제 북한 군인들 오면 공무원 가족, 군인 가족, 경찰 가족, 그다음에 지주들, 투자 사람들 막 가보자거나 죽이거나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피난 가시자 보니까 이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피난 갈 이유가 없다. 난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잖아요. 막 돈 벌어서 나 혼자 쓴 게 아니고 내 이웃 주변에 부러운 사람들을 썼기 때문에 나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잘 살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갈 이유가 없고 아무도 할 수 없다. 나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피난 안 가지고 계셨어요. 계시는데 아드님 한 분 계셔요. 그때 이제 지금 말한 고등학교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밖에 나가가지고 친구들 만나러 나가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핸드폰으로 뭐 집에 있는 어쩌고 물어보면 되는데 그때는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이제 친구 만나러 갔을까요 저 집에. 근데 우리 생각이요. 그럼 또 거기 가면 또 야 누구는 있는가 가보자 또 가보고 돌아다니는데 근데 그 18 먹은 아이들이 18명이 돌아다니다가 지금처럼 서울 시내가 그렇게 번화한 도시는 아니었으니까 한적한 곳에서 북한 군인단 잡혀가지고 죽음을 당했어요. 애들이 다. 그러니까 이 아드님도 그때 사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박사님 얼마나 선생님이 그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피난 갔으면 내 아들 살았을 텐데 얼마나 원통하고 또 그 사람들 얼마나 미웠을까. 자 그렇게 이제 하면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하면서 밖을 보니까 거리에 그 부모 잃은 그 집 없는 그 어린 아이들이 하려고 다니고 있는 걸 이렇게 보고 정신 차리고 아이고 내 아들 저기 있구나 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타가서 그 애들 다 이제 들어보셨죠? 그때 그 타가서 거기 전쟁 때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 해가지고 그분이 그
그 일을 하면서 이승만 대통령 만나죠, 대통령을. 근데 그 전부터 대통령을 자주 아무 때나 만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이분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무 고맙다. 자, 당신이 내 자료만 빼고 하고 싶은 자리 다 얘기하라고 얘기를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나는 그런 거 필요 없고, 나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때는 차가 부족하잖아요, 차. 이 아이들을 운송해야 할 차가 필요해. 차량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기록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아이들 너무 추서우니까 이런 것을, 그런 걸 이제 도움을 좀 받으셨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도 그때 잠시 사가서가 있었고요. 또 여기는 익산교당 그 법당으로도 잠깐 사용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네, 그리고 학생들 유일한 기숙사, 학생들 기숙사로 썼던 자리. 그러니까 이제 그 어른이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학교도 이렇게 세우고 그러시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어디에서 초점을 맞춰 보냐면 우리 사회가 또 어떤 사람이 이렇다는 거예요. 돈도 있고 명예도 중시하고 권력도 있는 사람은 나를 건들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다 그런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네가 나를 건드려? 이런 생각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산도 많고 이렇게 했으니까 인명군이 내 아들 죽였으면 내가 전 재산 털어서 예를 들어서 저 인명군 한 명 더 죽여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고 저 거리에 있는 아이들이 내 애들이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을 털어서 저 아이들을 살려야겠다. 반대의 마음을 갖는 것은 쉽게 드는 것이 아니죠. 당사자가 아닐 때 이게 참 혼돈이 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럼블에 계셨다는 거죠. 이런 분이 럼블에. 그래서 이분이 일생을 살면서 그런 좋은 일, 선행만 하고 가실 수 있는 것이 쉽냐? 남을 원망하지 않고 이건 쉽지 않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 자, 여러분들 생각에서 그때 나면 어떨까? 이걸 한번 생각해보고, 자, 그런 분들이 꼭 한 분만 아니라 많은 여성분들이 우리 연불교 와서 초기에 살림 오셨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옮겨가시죠. 영화도 있어, 영화. 이분의 주인 영화도 있어. 이게 지금 그때 당시 집이 많이 보존된 거예요, 거의? 그렇죠. 조금씩 붙여진 거죠. 이거 아무도 안 살아요? 사람은 안 하고요. 옛날 집이 엄청 크네. 이 토방에 쓰셔요. 토방에 내가 여기 토방에 여기 올라가셔요. 여기 올라가셔. 저는 일반인들 오는 거 안 드시라고 그래요. 나비요. 때는 붙지 않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본원실이에요. 본원실. 원불교가 여기 자리 잡고 처음 지은 집이 이 집이에요. 처음으로. 그때는 초가집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좀 이제 개조를 이렇게 했죠. 여기 이제 땅을 3,600평 정도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처음 자리를 잡고 원불교 시작을 한 집이 지금 여기잖아요. 그 제가 일반인들 여기 앉으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선생님들이 여기 앉아서 공교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좋은 세상 만들어 보자고 그렇게 보였는데 오늘 여기 앉아서 얘기하면 내일은 뭐 할까?
뭔 생각을 했을까? 참, 내가 생각해도 그 생각을 참 많이 고민이 들어가는. 여기가 이제 그 원래는 유저가지고 낮에도 사람들이 못 다니는 그런 곳이었어요. 강도 이런 사람들이 출연을 많이 했던 곳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교통이 이렇게 편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역전서 내리면 여기 이 부근 황등 뭐 한열 막 이런 분들은 처음별로 걸어가야 막 2시간 3시간씩 막 걸어다니는 이게 술이 무거워졌기 때문에 뭐 이렇게 아내자분들이 뭘 이고 가거나 들고 가면 숨어 있다가 이렇게 뺏어가고 이런 장소가 이곳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도둑이 많다고 그래가지고 동네 이름도 도치했어요. 여기가. 근데 대웅사님이 집을 지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여기다 집을 치면 그 사람들이 다 사라진다. 이렇게 하는데 정말 다 사라진 거죠. 그 사람들이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짓이고 앞에 이제 보시면 이 또 하나 집은 이제 후에 집을 졌는데 여기서 이제 엿공장.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면 사람은 한 명씩 엿공하는데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너무 화려하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낮에는 그 남의 그때는 일본 땅이고 여기 가서 임대해가지고 농사를 짓고 그래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아이들을 엿공장을 했겠지. 여기서 했는데 이 주변분들 와서 여기서 가져다 팔아서 그 이익금 나오면 이익금 당신이 가져가고 어떻게 하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다가. 근데 어려운 때니까 자꾸 위상이 쌓여가면 위상이 쌓여. 그러니까 대웅사님 그걸 알았어. 엿을 갖다가 이제 팔고 돈을 줘야 되는데 안 주니까 그 주체가 쌓여가잖아요, 밖에 있는 분들이. 그래서 대웅사님 그걸 아시고 야, 엿공장 그만해라. 저분하고 우리가 만약 저 부자도 우리 어떤 사이인데 우리가 저런 이 관계를 유지하냐. 그래서 6개월 정도 하고 엿공장을 못 하겠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사람을 잡아. 네. 말하자면 내가 줘야지 그런 관계가 유지가 되면 우리가 뭐 장사하려고 지금 이 원무교 세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 뜻이잖아요. 제가. 이제 3,600평 이렇게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좀 충북 쪽이 아니 이쪽이 한 15만 평, 16만 평 정도 되고 원대 쪽까지는 55만 평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원대하고 여기 같이 합치면 한 55만 평 정도 이렇게 된다고. 여기서 이제 그 할 얘기도 많은 시간에서 이렇게 하시고 공개 가시겠습니다. 여기는 그 얘기를 많이 하지. 여기가 여기 안 사는 데 얼마 안 돼요. 뭐, 비 나오고, 뭐, 피해가 있고, 놀래고, 분들이. 날씨를 먹으면 얼마나 그렇게 가져가가지고 올라가 좀 자꾸 많아지시니까 이렇게 쓰시고 저를 보세요. 저를 봐주세요. 자, 이 앞에 보이는 집은 공의당이에요, 공의당. 근데 시골 가면 대부분이 동네 그 양지바른 그 가운데쯤에 이렇게 마을 회관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공의당을 옛날에 이름을 전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다닐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의회 같은 거 의회 아시죠? 일을 해야 되니까 신장 하고 일하고 저녁에 다 모이셔가지고 여기서 이제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토론도 많이 하시고 여기서. 그리고 이제 숙소가 부족하니까 잠을 같이 잘 때
대종사님이 가운데 주무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한쪽은 이제 남자 우리 어르신들, 한쪽 여자 어르신들 정말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숙소가 하나하나 생기면서 이렇게 이제 숙소가 생긴 거지 처음부터 이렇게 쫙 이렇게 뭐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참 대단한 그런 그리고 이 장소에서 결혼식도 하고 싸우고 선생님들 싸웠을 거 아니에요. 토론을 갖다 하면 우리도 많이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초기에 여자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우리 그 교선하는 거 보고 생각을 해보면 그 이 DNA 자체가 여성 운동가 분들이 많이 오셨어. 말하자면 내가 생각할 때 왜냐면 왜냐면 이 이제 토론할 때 이제 이 남자분과 여자가 싸우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남자분이 뭐라고 하시든 내가 좋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무개님은 집에서 살림이나 하시지. 이제 이렇게 예전에 그랬잖아요. 여자분 목소리가 단밖에 나오면 어떻다. 이제 이렇게 이제 비하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여자 선생님이 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후대는 나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여기 왔다고 그랬죠. 지금. 이 엄청난 말씀이잖아요. 나와 같은 삶. 나는 지금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 위상에 바쳤고 내 후대를 위해서 내 몸 바친다. 여기다가. 네,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이 계셨길래. 지금 우리 그 당시 어른들이 말씀 못했고요. 대종사님도 대종사님도 다 아시지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앞으로 세상은 여성이 주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여성 이게 그 당시 여성을 아주 사람 취급 안 했기 때문에 대종사님 여성이라는 말을 했는데 그 여성을 딱 정해서 한 것이 아니래요. 무슨 말씀이냐? 앞으로의 세상은 낮은 곳에서 드러나서 그 사람들이 주도한다고 했다는 거예요. 낮은 곳에 있는 분들이 드러나서 그분들이 세상을 주도한다. 그렇게 가고 있죠. 지금 현재. 그것을 100년 전에 우리 대통령님이 말씀을 해주신 거고. 그리고 제가 우리 교사나 이제 그 교육받고 그 학교 이렇게 이제 그다음에 이렇게 들어보면 왜 우리 교무님들 말씀하시냐면 우리 원불교 그 사를 보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초기의 여자 교무님들이 지금 원불교 50%는 그 여자 교무님들이 세우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90%는 뭐야?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렇게 하고 지금은 청소년들이 지키고 있다. 난 이렇게 봅니다. 지금은 청소년들이 반대로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근데 왜 여성분들이 우리 여자 교무님들이 이 노고를 우리가 생각 안 하면 안 되냐는 것이 감히 밖에도 못 나가고 그 다음에 밥도 제가 어릴 때 할머니들 밥 줄 때 보면 장손자부터 자기 아들 그 다음에 장손자 차례차례 아들 남자들 거 싹 푸고 밥을 다 만들고 그 다음에 여자들 거 밥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 담거든. 끝에 가면 거의 없어 밥을. 응? 네. 이런 걸 제가 정말 어릴 적 놀면서 봤고 또 대부분의 여자분들이 남자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것을 아예 집에서 부모님들이 공부를 안 시켰잖아요. 아예 여자는 어차피 남의 뭐 이렇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사람 취급 못 받은 거잖아요. 자 그런 것을 타개하고 그걸 나 하나로 족하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이곳에 올 수 있다. 모든 저기를 하고 이거는 정말 보통 평범한 사람은 못하죠. 못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이분들은 죽게 살다 경찰서 오고 교도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여기 오신 거예요. 이 자리에. 그래서 그분들이 원불교를 초기에 그리고 저희 어릴 때 기억으로도 우리 교무님들 하얀 저고리에 검정 치마에다 머리 한 글씩 하는 공연 서도 구경했거든. 지나가는 것을 어릴 때도 아주 막 깨끗하고 이렇게 예뻐가지고 이제 그런 분들이 우리 초기에 원불교에 오셔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교단을 이렇게 만들고 지켜줬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런 장소가 결혼식도 하고 그럴 때는 막 줄 게 없으니까 감자 같은 거 삶아가지고 그거 이렇게 나눠 드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그분들이 우리 교단의 선진이라는 걸 떠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이런 분들이 얼마나 그 순간순간에 그 정말 그 영환이 있는 장소냐 여기가 이것을 우리가 알면 정말 소중하게 보고요. 지금 이렇게 우리 교수님들이 보실 때도 정말 그냥 아주 순수하고 자연스럽고 아름답잖아요. 여기에 이제 유튜버들이 1년에 2번 정도 와요. 항상 수십 명이 몰려옵니다. 몰려오셔가지고 이분들이 사진을 많이 찍는 사람이 있고요. 설명 듣는 사람이 있고 두 갈래예요. 근데 이분들이 딱 이 얘기를 하셔요. 다른 종단에 가면 너무나 가식이 많은데 의도적으로 뭘 만들어내고 막 이렇게 가식이 많은데 원불교를 딱 와서 보면 가식이 없어서 진실성이 있다. 이 종교가. 그러면 이 종교는 괜찮은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진짜. 그 유튜버들이, 저 유튜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유튜버들이 진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진짜. 많은 데를 보고 다니니까. 네, 보고 다니면 여기 원불교가 가장 들어오면 와보면 편안하고 가식이 없어가지고 좋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여줘서. 우리는 사실 보면은 꾸미는 것이 없잖아요. 순수하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고. 성탑 가시겠습니다. 이 봉에다는 못 들어가요? 문을 따야 되는데 왜 문을 잠궈 놓냐면 노숙자들 때문에 잠궈 놓는 거예요. 마지막 날 점점 되면 여기서 자, 같이 오셔서 여기는 인사를 2번 하겠습니다. 자, 올라오시고, 자. 이쪽으로 이렇게 오시면, 네, 아, 이곳은 이제 대종사님 성탑이라는 걸 다 아시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교도지만, 내가 일반인이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세상에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종교가 있다고 그래요. 그 종교가 있는데, 전부 다 그 종교가 교주를 자기 믿으라는 그 종교라는 거예요. 자기 믿으라고. 나만 믿으면 된다. 나만 믿으면. 근데 우리 대종사님은 나 믿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나 믿지 마라. 교법을 믿고 나는 사람이니까 나 믿지 말고 교법을 믿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런 종단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계에서 대종사님이 열반하시면 어불교는 없어지겠다. 이렇게 걱정을 하셨다는데, 네, 아니죠. 그것은 대종사님은 그만큼 자기 제자들의 자신이 있고, 잘 가셨기 때문에 자신이 있고, 또 사실이 그렇죠. 사람이잖아요, 사람. 근데 이것을 내가 사람이라는 것을
그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일개 어떤 목사 이런 분들도 나는 신이라고 자신 있게 막 성도가 얘기를 하는 걸 보면 한 종단의 교주가 나는 신이 아니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원무교가 4대 종교에 가입되어 있는데, 그런데 앞에 세 종교는 미국에서부터 들어오는데, 미국에서 온 것이고, 우리는 민족 종교로서의 어떤 그 대표성을 띠고 지금 사정당에 있는데, 그럼 우리 사정당이 그냥 듣는 거냐?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을 드러나게 하라고 하셨거든요. 너희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을 드러나게 해라. 자, 이것은 뭐냐면 다른 종단처럼 우리 아니면 안 되고 이것이 아니라 이 대종사님은 모두 다 종교를 같이 가족으로 식구로 그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잘하면 그 사람들 드러나게 하라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씀이시냐면 이 민족 종교가 천도교든 대종교든 하나 종교가 있었는데 이 종교가 어떤 정치나 어떻게 그 어떤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많은 죽음을 당했잖아요. 일본 사람들한테 수십만 명이 이런 것들 많이 죽으니까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그 속에서 우리 원불교가 살아나온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한국교로 생각하셨는가 봐. 가장 좋은 교로, 큰 종교로 큰 것을 아셨는가 봐. 그래서 너희들이 잘해서 그 사람들 드러나게 하라고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되고, 또 일반인 마찬가지 제가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일본 사람들한테 당했던 그 일을 원수처럼 생각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도 훌륭하시고 부처님도 성령님도 훌륭하시고 성모님도 훌륭하신데 우리 민족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런 훌륭하지 않냐. 비교를 해봐라. 무엇이 부족하고 우리 종교가 잘못된 것인지. 이걸 말씀을 제가 학생들한테 특히 많이 얘기를 해주시고 관심 갖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또 속에서 하나 뭐가 있냐면 대통령님께서 불교와 이 교문을 열기 전에 스님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많이 나누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이런 말씀을 다 사성에서 하셨다고 그래요. 왜 그쪽 당신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시 사주는 것만 먹고 좋은 뜻을 가지고 왜 당신들만 알고 밖에 나와서 얘기를 않느냐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말씀은 무슨 말씀이시냐면 우리한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먹고 사는 건 너희가 우리 스스로 해결하고 내가 공부를 해서 느끼고 깨친 바를 이웃에 전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라. 이게 우리한테 사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 스님들하고 그런 정도 대화를 나누셨다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그마한 것이지만 큰 차이를 지금 이렇게 보이시고 계시는 것을 우리 교도님들은 정말 그 차이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어떠한 저기가 뭐냐가 아니고 요것만 이렇게 생각하고 계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시간이 어떻게 4시 20분. 4시 여기서 이제 그냥 송대가 바로 밑에 있는데요. 제가 송대만 한번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이 송대는 그때만 해도 윗돈집 이 다리 밑에 송대는 그때만 해도 윗돈집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용을 했냐면 지금은 기도터로 사용하잖아요. 사람들이 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때만 해도 아프신 분들 선생님들이 못 먹으니까 폐병 환자분들이 많이 나오셨다고 해요. 여기 와서 휴양하셨다고 합니다. 이게 이 장소고. 그리고 이제 그 후에는 이제 좀 여력이 좀 좋아졌을 때는 대형사님께서 책도 쓰시고 기도도 하시고 같은 손대 소나무가 많이 있다고 그래서 손대라고 하셨다는 거죠. 대종사님 여기 돌아가실 때보다 좀 많지 하셨다고 있던데.
숭배당? 예, 위에를 안 치는 거. 숭배당 그런 얘기는 없었고요. 이제 일이 대웅사님 돌아가셔서 열반하셨을 때 작년에 우리 마음대로 못 치르고 그 참여 인원 이런 거 다 제안을 받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이제 그 주관하에 이렇게 작년에 치렀어요. 이제 화장을 치겠잖아요, 화장을. 그때 이제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하셨다는데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화장을 굉장히 우리가 문화가 적응이 안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왜 유대관계가 그래도 좋다고 생각을 하냐면 우리 생각에 만약에 적대시하고 정말 안 좋았으면 일본 사람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일단 모르는 데다 뿌려버렸으면 우리가 못 쳤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화장을 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 한두 분이 볼 수 있게 그 데리고 가셔가지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해방 후에 이제 모시고 올 수 있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일본 사람들이 이 원불교에 와가지고 그런 관계를 했지만서도 실질적으로 개인과 개인 간에는 유대관계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요. 또 여기가 6.25 전쟁 때는 인민군 그 북한군 지역 사령부였어요 여기가. 근데 이런 일화가 있어요. 유엔군 그 조종사가 여기 이제 그 지역 사령부니까 폭격을 하러 왔는데 그 대낮에 쓰는데도 이렇게 뿌옇게 이렇게 안개가 이렇게 껴가지고 여기를 폭탄을 못 떨어뜨리고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이 그 여기 이제 주소지를 자꾸 찾아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그런 얘기가 있었고요. 북한 분들이 철수를 할 때 남자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철수를 할 때 그 자기가 그 거주했던 그 지역 점령하고 있던 이곳은 다 폭파시키고 불태우거나 이렇게 부시고 가는데 그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곳은 정말 좋은 곳이다. 풀 한 포기 건들지 마라 이렇게 하고 그대로 놔두고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러한 것들이 그 이제 우리가 알 수 없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제 자리 잡고 있는 곳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 한번 잠깐 갔다가 끝나겠습니다. 좋아하나 못 만드는데 공부가 돌아가서 못 받아. 여기서는 안 쓰고 아니요. 엄마가 가서 어른이 돌아가시면 사람 그렇게 나가야 돼. 다시 선택하면.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정산 종사님 선탑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설명을 할 때 원불교에서 대종사님이 악을 주면 정산 종사님 어머니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대종사님은 준비를 다 하시고 이렇게 했지만 해방을 보지 못하고 다 펼치지 못하고 남경으로 가셨는데 정산 종사님은 그런 걸 받으셔가지고 순차적으로 잘 이렇게 펼치셔서 가장 자식을 큰 거예요. 이게 이제 엄마 같은 그 역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대웅사님 아버지, 대웅사님의 어머니 이렇게 제가 설명을 이렇게 하는데 그 이제 두 분이 만나시는 것도 참 그 소설 같은 얘기가 있잖아요. 어느 곳에 어떤 분이 계시니까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세 번을 찾아가자면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세 번을 가서 다 만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일해보자고 이렇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같이 하시자고 이렇게 선뜻 안 하시잖아요. 서로 이렇게 알아보고 이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 이렇게 해서 그 위에 이렇게 이제 스승과 제자가 만나는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느낍니다. 경상도 저 경상도에서 여기까지 그 상암을 찾아서 만나러 오는 것도 참 그렇고 또 이분들 그렇게 우연히 만나가지고 서로 사람을 알아본 거잖아요. 서로 간에 내가 이분은 오늘 같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분 요청은 안 되겠다. 이런 것이 이제 합의 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물질적 정신적 어떤 그런 분들이 계시다가 갑자기 하시면 대부분 어떤 우리가 보는 조직이나 이런 것도 해지거나 유명무실해지는데 그러지 않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원불교의 선생님들이 정말 누구누구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가짐이 유별났다.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3대 운동 있잖아요. 교육, 교화, 자선. 이게 우리가 4대 중단으로 이렇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잘 살아가는 이유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 선생님들이 맨 처음 요즘은 교육이잖아. 그 다음에 교화, 자선 이건데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4대 중단에 못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조상님들이 이 생각이 올곧지 않았으면 조금이라도 다른 생각이 있었다면 사적으로 갔을 것이다. 공적이 아니고 틀림없이 이런 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아까 말씀하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내 업무 바쳐서 좋은 세상 만들어 보겠다 이렇게 대공을 던졌기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라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제가 해설을 이렇게 조금 잠깐 하지만 이제 일반인들이나 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은 다 다르게 합니다. 제가 사실은 화법을 다르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다행인 것은 이분들이 어쨌든 여기 오셔서 말씀을 하고 가시는 내용이 뭐냐면 내가 원불교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하고요. 우리가 3년 정도 쉬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또 작년 가을부터 다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작년 가을부터 익산의 다이로 문화 체험을 해가지고 4대 종단 순례가 2달 정도 있었어요. 계속. 근데 이분들이 다 종단이 다르게 종교인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불교인 이런 분들도 와서 처음 자기들이 우위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나도 원불교로 옮길까? 이렇게 정말 저한테 얘기하시는 분 계시고 진짜요? 그러시고 이 원불교 회계가 맞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또 아주 그분은 교수님이셔요. 사실은. 그래서 이분이 자기가 불교 강의도 하고 교수니까 하고 다니는데 원불교를 좀 알아보니까 원불교가 정말 생활 속에서 정말 이게 아주 유익한 종교다. 이게 지금 우리가 맞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가셨어요. 명함도 주고 가셨는데 그분 경상도 계십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 주변에 우리 종단하고 다르지만 이렇게 들어보고 알아보고 그러면 많이 개종될 수도 있고 또 특히나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좀 사적인 얘기지만 어떤 프로그램을 바꿔본다면 많이 올 수 있는 걸 고치면 안 되겠다. 지금 일반인들은 휴일을 많이 이제 중시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요일 이런 것은 조금 한번 부분적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고 왜냐면 이분들이 법회 일요일날 나오기가 쉽지 않으니까 지금 다니고 있는 사람은 몰라도 새로 오실 분들은 간단하지 않다 일요일 법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오늘 제가 잠깐 이렇게 이제 해설을 좀 했는데 부족한 것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저 연말 많이 해서 어머님과 좋은 말씀 많이 드리기로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너무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시간에 거의 다 스쿨. 30분 정도 남아있으니까 눈도 오고 하니까 자유롭게 책상에다가 식사하셔야 돼요. 시간이 또 남았어. 오는 게좀 불안하지. 네. 박물관이나 문 열렸나요? 박물관 안 열렸어요? 박물관이요? 박물관은 영물전 가서 영무관 가셔도 들어가시면 식사 나오시게 애매해서 그 어째 뭐 7시 아침 7시 12시 잘 때면 바로 끝. 여기 아니 최 기장 여기가 6, 70년대 나 어렸을 때 60년, 70년, 80년대는 행산이 살았었어 여기. 그냥 원로는 생겨서 그 이사 갔어.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맨날 얘기하세요. 여기 보면은 뭐 책상 요만한 거 앉은 책상에다가 그 달력총 있잖아. 그놈 이제 구부려고 화장실 보려고 그거 썰어놓은 거고 몽당연필 3개 붙어 있더라고. 그리고 안에 벽장 안에 사과 선물 들은 거 몇 개 가면 우리 들어만 하나씩 주는 거야 이제 가면. 성적 점수 잘 맞으면 안 맞으면 안 주고. 60년대 우리 어렸을 때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우리가 나 중학교 1학년 때 여기 나왔거든. 예. 오래전부터 오물기로 지내신대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어. 그냥 아까 집이잖아요. 그 모태신화. 여기가 집이 우리 저 화장실 있잖아요. 진영가나 화장실 거기가 우리 집 살았어요. 아버님이 소문이 뭐 유명한 그분이시죠. 유명한 거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병덕 여산 유병덕. 아, 맞다. 오늘 많이 놀랐어요. 두 분이 형제처럼 아, 예. 전혀 이 연기를 한 번도 일부러 연기를 안 시키려고 했지. 이런 자꾸 하는데 학교에서 송장이 보면 맨날 와 형제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해도 믿어요. 왜냐면 아니 농담을 했지. 잘안 닮았어요. 아 그럼 그럼 서로 좋아해요. 안 근데 이제 닮았다고. 형제라고 하니까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았다고 서로 좋아해. 아, 내가 유병덕 교수님 강의를 부산서 서면교대에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가 고등학생 때인가 대학생 때인가 모르겠던데 고등학생 때 있었던데. 승부 안에 사과가 5군데 살았어요. 승산 사장님. 그 사이에 우리 집집에 서대인 선생님, 우리 앞집에 조책이 선생님, 조화장 그 사이에 승산이 이렇게 중국분이 살았어요. 연기 만들어줘요. 대단한 집안이에요. 대단하냐. 못 살았지. 어디 갔지. 그냥 중학교 1학년 때 사이가 이 근처에 집을 하나 씩 나갔는데 그 순간 신혼부가 맞았어. 여기 유래는 뭐 팔 들어가시겠네요. 알지? 머리 다 녹는 거. 들어가보셔요. 들어가요? 들어가보셔요. 우리가 해서사님이 들어가고 할아버지 아버지 잘 무섭네요.
하실까요? 일반에 보시면 여기 보시고 여기 밑에가 있잖아요. 난 어디를 갈 건가? 1년에 두 번씩 제사를 지내주는데 당신 어디로 어느 자리에 갔을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해보는 거예요. 거의 앞줄이도 뒷줄이 아예 없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앞줄에서 뛰어나가. 그러니까 이제 또 대문 볼 거냐, 먹을 거냐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 교회와 그 저기 여러분 한달 가서 와서 그 얘기 좀 하면 얼굴이 막 색이 막 그래요. 예, 말은 그걸 다른 거지. 커피도 주고. 근데 보통 술가가 왜 나오죠? 보통 술가게도 보통 제가 되는데 우리 저 얘기하고 보통 술가게도 가지고요. 자, 중국 주시면 등에 안 오르신 그가 그런 분이 거의 아니시죠?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제가교도들 중에서 등이 오르면 거짓 출신 등에 올라가고 거기서 등에 못 올라가는 분들이 보통 제가교도들 정부 출신도 등에 올라가시면 정부 출신 각 등이고 이제 안 올라가는 분들이 보통 제가 술 같은 거는 보통 다 국부가 갖고 왔는데 그냥 청사들이 그 부모님들이 여기 이양료를 여기 좀 TV에서 하는 거 설명을 해주셔야지 안 해주시네. 어려워서 여기다가 모셔놓고 얼마나 교무전들이 다 감동하고 울었다고 막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게 이제 그 영무전의 그 교무들의 이상을 이제 많이 느껴진다고. 이걸 짚고 막 그렇게 많이 감동하고 쫙 가도 다 인사하고 가잖아. 오히려 성타하고 인사를 하지 않고 그렇지만 영무들은 막 인사를 합니다. 법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거기 저희 맨날 앉으시는데 가열 앞쪽에 앉으시면 된대요. 네. 이렇게 본공직하고 전문직도 지금 훈련 중이신가 봐요. 대학원대학교에서. 그분들이 앞에 앉으실 거고 저희 이렇게 두 번째 이렇게 앉아서 법회 오시는 분들은 9시까지 오셔서 법회 보시고 근데 열심히 아마 보통 요즘에 1시간이면 끝나거든요. 열심히 끝낼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카페로 이동하셔서